이번 시간에는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이 주제로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오후라서 다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쉬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주제지만은 또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사주가 안 맞다. 그 다음에 사주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주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명리를 가르치고 있는 또는 명리계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명리학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사주대로 다 살지 않는다든가 사주가 잘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거의 99%의 사람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뭐 100%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 99%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9%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사주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현실에서 사주는 이렇다 저렇다 용신이 뭐다 이렇게 명리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는 것은 그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뭐 언제 어떻게 된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승진을 한다든가 뭐 자리에서 물러난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주대로 살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주다, 부귀한 사주다. 근데 실제 사는 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주대로 살지 않는다. 또는 사주가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사주가 왜 안 맞느냐 하면 첫 번째는 사주를 해석하는 이 명리가들이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명리가라고 해서 이게 뭐 우리가 양지의 학문인 그 의료계를 예를 들면 의료계를 예를 들면은 그 의학 서적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전국의 지방이든 서울이든 다 비슷비슷한 교과서를 가지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박 논문이 나오고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지의 학문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명리라는 것은 음지의 학문이에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누가 뭐 스스로 도사라고 하고 뭐 박사라고 하고 명리학자라고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이 명리학자가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도사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는 것이 이게 명리계의 현실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은 음지의 학문이에요. 양지의 학문이 아니고 음지에 있는 학문이고 새 속의 부기를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주로 다루는 뭐 우리 동양철학에서 논어맹자 중용대학 같은 이런 걸 하는 정통 학문들 이런 학문에서는 그런 학문은 우리가 양지의 학문이라 그래. 거기에서는 부기를 주된 주제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세 속에 그것도 개인적인 부계예요. 국가적인 부기 이런 사회적인 부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와 귀를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지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학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학문은 맞는데 내용과 주제가 양지의 학문인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르치고, 그건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에 따라서 다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는 사람 또는 사주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런 사주 팔자 체계, 이런 사주 팔자 체계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감정한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자평진전에서 제시했는 방법론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인데,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는 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걸로 용신을 정해버린다, 그런 얘기는 자평진전에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막 적용을 하고 또 한두 군데 적용해가 맞았던 거를 일반화시키는 어떤 구성의 오류, 이런 것에 이제 빠져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 이런 모델을 설계했는 사람이 서자평인데, 이분이 설계했고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론과 관계없이 뭐 어떤 물이 많다든가 불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상으로 해석한다든가, 또는 뭐 일주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든가 신사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가 쉽죠. 결국은 뭐냐면은 사주를 해석하는 명리 선생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실력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 또는 사주가 잘 안 맞아, 이런 주장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주 해석 방법론의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고요. 1번 그게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런 사주 팔자 글자 8개를 써두고 한 사람의 일생의 전체에 매년 새롭게 운이 오는 그거를 적용하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길하다 흉하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혈액 같은 거를 채취해가도 검사도 하고 많은 검사를 하면서 여러 명이, 중한 경우에 여러 명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 결론 또 오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사람의 일생 거의 100년이잖아요. 100년에 관한 얘기를 매해마다 다른 운들이 오고 10년마다 또 대운이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요 글자 8개를 가지고는 그 기륭성패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보는 눈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해야만이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다가 여기다가 총을 쏘거나 뭐 로켓을 쏜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원주율 파이는 우리가 3.14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주율을 만약에 적용해서 계산한다면 3.14만으로도 여기 적중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거리가 100m 떨어진 곳이라면 내가 여기서 총을 쏘거나 관역이 여기 100m 앞에 있는데 총을 쏘거나 뭐 활을 쏘거나 했을 때 원주율을 계산하는 게 어떤 적용을 하는 필요가 있다. 또 로켓을 쏜다 뭐 이러면은 원주율 3.14로 충분해요. 적중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계산만 하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달에다가 로켓을 쏘는 거예요. 달에다가 이 하늘에 있는 달에다가 로켓을 쏜다고 할 때는 원주율 3.14로 만약에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아마 로켓이 저쪽에 화성으로 날아가거나 뭐 수성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율이, 이런 경우에는 원주율이 뭐 여기 소수점 아래 파이는 3.14 해가지고 쫙 해가 한 20짜리 30짜리 밑에까지 계산을 해야만이 달의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우리 사주 팔자 체계가 굉장히 응축된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화토금수랑 오행이 배열돼 있고 십간이 들어가 있고 십이지지가 조합이 되어 있는 건데도, 요 사이에 미세한 힘의 강약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여기에서는 당장에 어린 시절에는 작은 차이인데 나이가 한 50살 되면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 구조적인 문제죠. 사주팔자 자체의 어떤 해석하는 데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어느 경우나 사주 해석 방법론이 잘못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주 팔자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을 100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글자 8개, 요 글자 8개로 모든 걸 얘기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개인의 한 인간들이 이거를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해석 능력의 어떤 미숙함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사주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탁월한 명리가가 나타난다면은 그 사이에는 요런 데 있는 미세한 차이들을 봐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항상 거의 99% 사람이 다 사주대로 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시중에서 뭐 많은 명리가들 중에서 사주대로 살지 않아 또는 사주가 항상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뭐냐? 그 사주대로 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살면은 길한 것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흉한 것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사는 모습의 기본적인 패턴은 인간이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패턴의 형태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잘 되게 하거나 더 못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한 개인들이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고 해석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해석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 용신과 격국의 성패를 봐야 돼요. 사주를 할 때는 이걸 용신과 격국의 성패를 판단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이 자평진전 그러니까 서자평이라는 이 사주 팔자 체계를 설계했던 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한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해석할 때는 항상 용신과 격국의 성패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용신을 정하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멋대로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는 걸 가지고 용신을 정하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구조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구조를 가져오거나 물상을 가져서 얘기하면은 사주가 결국은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명리가의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명리가의 자질이나 해석, 역량의 문제지 사람은 다 타고난 사주대로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많이 저지르는 것이 용신과 격국의 성패를 소홀히 하고 엉뚱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편적인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용신과 격국 성패를 보는 역량들이 안 되면서 사주를 보는 명리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엉뚱하게 일간이 약하거나 강하다는 걸 가지고 사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사주를 굉장히 단편적인 이제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주의 단편적인 구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글자가 어디에 있으면 뭐 시지에 미토가 있으면 부자가 된다 또는 술토가 있으면은 뭐 남편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이 한 개의 글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그 사주 전체의 구조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글자가 뭐 입고되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해석 방법이고 뭐 어떤 글자가 지지에 뭐 미토가 있으면 진토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술토가 있으면 뭐 남편이 죽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잘 많이 하는 것이 일주를 중심으로 두루뭉실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는 신살들 무슨 삼재가 들어왔다든가 천을귀인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쓸모없고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일단은 사주는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용신과 격국의 성패를 보는데 치중하고 이거에 꿰뚫어야 돼요. 이거를 꿰뚫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 신살이나 일주나 또는 특정 글자의 존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뭐 시상일이 편관격, 시상일이 편제격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여기 시간에 또는 시주에 시간이나 뭐 시주에 이런 데서 편관이나 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귀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 중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물론 잘 된 사람도 있죠. 그런 것들로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데 특정 글자가 어디에 시간에 또는 뭐 시주에 편관이 있다 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부귀한격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다 그런 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명리는 우리가 다 항상 자평진전을 벗어나서는 현대 이 사주팔자 체계는 어떤 분은 용신이 필요 없다는 분도 있어요. 사주를 감명하는데 그거는 이런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십신을 정하는 이런 사주팔자 체계를 들고 와서 용신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거나 또는 사주팔자가 아니라 오주 십자체제를 가지고 와서 용신은 필요 없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명리학이죠. 그거는 가능할 수가 있죠. 그게 잘 맞으면 우리가 다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들은 용신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적어도 사주팔자 체계에서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 돼서 십신을 정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용신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 맞지 않는 그런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궤변론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명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어떤 새로운 주장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뭐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연간에 뭐 월지에 있는 것이 연간에 올라가면 국가의 경영에 참여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명리가 중에는 이런 말이 통하려면은 그런 내용들이 고서 어딘가에 나와야 돼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고서를 들먹이고 자평진전을 들먹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신간 단행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출판되는 책이 수십만 권이라 그래요. 수십만 권. 그러니까 뭐 30만 권, 40만 권이 전 세계에서 하루에 단행본 기준으로 수십만 권의 책이 신규 책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한 10년 후에 그 책이 정상적인 어떤 판매를 유지하면서 있을 확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뭐 10년은 고사하고 2년, 3년도 못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고서는 적어도 몇백 년, 몇천 년을 수많은 어떤 그 반박 논리 이런 거를 이겨내면서 존립하고 있는 게 고서예요. 그래서 고서나 고전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 논리를 부수기 위해서 논리의 모순점을 찾아서 공격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지금 고서들이 논어나 맹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시대에 따라서 중하게도 되고 약하게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책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도 뭐냐 하면은 자평진전이라든가 뭐 산명통회라든가 또 뭐 난강망 또 연애자평 또 적천수 이런 책들은 명리계에서는 고서라고 할 수가 있죠. 고전이죠. 고전. 왜냐하면 지금 또 이 사람 많은 분들이 명리할 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어떠한 명리에 관한 책도 그러니까 많은 또 술사들이 나와서 명리가 나와서 공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논리의 모순점을 공격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또 많은 사람이 읽는단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론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논리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할 때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개인이 한두 건을 뭐 보고는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명리가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몇 명을 임상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2명, 3명, 뭐 많으면 10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신약.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몇 명을 10명도 사실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임상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항상 고서에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고서에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믿을만 해요. 상당히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주를 물상으로 해석하거나 용신은 필요 없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구조에 따라서 뭐 이런 것 같으면 사주가 전부 물바다네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는 뭐 이런 것 같으면 뭡니까? 월지에서 이게 연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의 경영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국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이 시간에 이 사주가. 근데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장을 새로운 이론이든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고서에 그 근거가 간접적으로라도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사주가 맞지 않는가 또는 사주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사주가 잘 안 맞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이 왜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자작시예요. 자작시 제가 직접 쓴 시예요. 자작시인데 어제 저녁에 이 밤에 제가 쓴 겁니다. 밤에 비가 왔는데 제가 좀 잠도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이 시를 한번 써봤어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하우 초몽부 그 다음에 세소지자평 삼경환신우 하일철심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해석은 제가 이렇게 따로 제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읽어보시면 여름볕 초목이 무성한데 세상에 자평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 밤은 깊고 여전히 새찬비 내리는데 어느 날의 깊은 이치 이 명리의 깊은 이치를 깨달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시인도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고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시집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한번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 쓴 시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시를 얘기하면은 이제 이 시를 얘기하면은 온 절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5개면 5언이라 그래요. 그 다음 7개로 되어 있으면 7언이라고 하고 요게 행수가 하나 둘셋 4개니까 4줄이면은 절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8줄이면은 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제 4줄에 5글자가 4줄로 되어 있으니까 온 절구다 꼭 굳이 붙인다면 온 절구의 시를 제가 썼고 이게 뭐 운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서투르고 잘 못 맞췄더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는 전문 시인도 아니고 시를 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답답하니까 제가 밤에 한번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한번 써본 내용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람들이 왜 사주가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하나 또는 왜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들 굉장히 하찮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